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제2의 고비를 맞은 코로나19. 최근 이슈부터 오해와 진실, 앞으로의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폭은 다소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혜를 모으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참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를 가려내는 눈이 중요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코로나19 팩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이건데요. 확산세가 꺾인 건가요? 안심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균남 교수님, 꺾였나요? 네, 꺾이긴 꺾였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그렇겠죠.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산불이 큰 불이 잡혔다고 그래서 방심하다가 잔불이 다시 확 번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지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뭐 콜센터든 이런 집단 감염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유입되는 즉 중국 이외의 뭐 중동이라든지 최근에 유럽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에 삼국으로부터 유입을 갖다가 막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서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지겨우시겠지만 여전히 손 씻기, 기침 해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조금 더 주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단도직입 팩트체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40%까지 감염된다, 장기전으로 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교수님. 예, 맞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현황은 일일 환자 발생 숫자가 이제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분명히 감소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앞으로의 환자 숫자가 전 인구의 대략 한 40에서 60% 정도까지 이르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 질환은 인류에게 처음 들어온 감염 질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앞으로 환자 발생이 예측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해서 환자 숫자가 많이 감소하더라도 언제든지 산발적으로 외국에서 환자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입국한 환자들에 의해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 형태로 즉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말씀처럼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의 힘이 세다는 것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독성이 더 강해지나요? 그러니까 2차, 3차, 4차 이렇게 확산될수록 바이러스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그런 모양새일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제 유행하는 기간 동안, 그 단기간 동안에 그 특성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므로 독성이 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전파력이 더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종합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를 한다면 이 코로나19의 독성이 강해지거나 전파력이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수 데뷔한 거의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렇게 가정주부로 충실하게 살아본 적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정말 아이들과 집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언제 끝날까요, 교수님? 아직은 속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감염병이 종식이 되려면 신규 확진자가 없어야 되고 기존 확진자가 치료가 다 종결이 돼야 이제 종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쪽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줄이려면 요즘 방송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종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언젠가는 종식된다는 말에 좀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요. 코로나19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갖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봄이 오니까 햇살도 네. 밝아지고 막 꽃망울이 막 터오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현실을 좀 잊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느슨한 마음 지금 가지시면 또 안 될 시점이라고 하니까 오늘 코로나19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할지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와 티벗 이용해서 저희 앞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격려라든지 응원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스보다 전염력이 1000배 강하다. 1000배나. 1000배까지 진짜. 근데 겁은 나네요, 이영민 교수님. 정답 O인가요, X인가요? 예, 그 X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굉장히 다른 감염 질환에 비해서 전염력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 다음에 3월 초에 그 중국의 난징대 쪽에서 그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시행을 했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내로 들어올 때 사용되어지는 스파이크 단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어떤 구조들이 기존의 사스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더 사람의 세포에 붙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스보다 훨씬 더 높은 전염력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보고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보고에는 이러한 그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기존의 어떤 감염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이나 또는 구조들이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들이 또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염력은 높지만 그렇게까지 큰 그러한 전염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러한 그 높은 전염력에 대항해서 저희가 이러한 높은 전염력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통로인 입이나 또는 코와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개인위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방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은 분명히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